그들은 곧 EPL로 직행하나? 베컴과 앙리, 이강인의 경기에 직감적으로 충격을 받고 평가하다. 클린스만호의 에이스로 거듭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중국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4경기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9시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5-5에서 0대승을 거두면서 시조 1위에 오른 한국은 예선 2연승을 노린다. 동시에 2023년 마지막 A매치 유종의 미도 꾀한다. 피파 24위인 한국은 79위인 중국보다 객관적 전력상 몇 수위로 평가돼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21승 13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중국 언론을 통해 공안증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한국 축구는 중국에 강했다. 다만 이번 중국전 관전 포인트는 상대 밀집 수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깨느냐, 또 거친 중국 축구를 만나 부상 없이 안전하게 90분을 소화하느냐에 있다. 클린스만호는 싱가포르전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 꾸준하게 횡패스와 전진 패스를 섞으면서 상대 라인을 흔들면 체력적으로 지친 상대가 틈을 보이고, 이때 정확하면서도 빠른 패스로 득점까지 연결하면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싱가포르전에 이어 이번 중국전에서도 이강인의 황금 왼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강인은 라인을 깊게 내린 상대 뒷공간으로 공을 전달하는 능력을 갖췄다. 답답했던 싱가포르전 첫 골도 그의 발끝에서 나왔다. 패스뿐 아니라 득점도 기대할 수 있다. 중거리 슈팅은 밀집한 상대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확실한 방법인데, 이강인에게는 좋은 슈팅 능력도 있다. 실제 그는 지난 싱가포르전 후반 40분 팀의 5번째 득점이자 자신의 3경기 연속골을 중거리로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중국전에서도 통쾌한 중거리를 기대케 한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이강인을 칭찬했다. 그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할 때는 창의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박스로 침투할 수 있는 선수, 득점할 수 있는 선수, 1대1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일 선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강인이 싱가포르전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앞으로 할 것으로 본다. 상대 뒷공간으로 패스도 하고, 스스로 마무리도 한다, 물론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튼도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활용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중국전에서도 이강인의 발끝에서 70득점이 나온다면 경기를 리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친 플레이 대신 동점골을 위해 공에 집중하는 상대의 경기 운영을 유도해낼 수 있다. 원정에서 치르는 월드컵 예선인 터라 공격만큼 수비도 중요하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9월 두 번째 A매치였던 웨일스전 0에서 0무, 이후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전 1에서 0승, 티니지전 1에서 0승, 베트남전 6에서 0승, 싱가포르전까지 5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다. 중국전까지 그 기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수비 부문에서 클린스만호의 미들맨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 중인 중앙 수비수 김민재다. 김민재는 탄탄한 수비뿐 아니라 최전방으로 연결하는 빌드업 능력도 남다르다. 그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여름까지 베이징 고안에서 뛰어 중국 무대가 익숙한 부분도 클린스만호에는 호재다. 김민재는 원정팀이었던 싱가포르도 만만치 않게 거칠었다. 우리도 중국에 가면 똑같이 경기를 할 것이라며 수비에서부터 거칠게 하면 경기가 편해질 것이다. 며 초반 기선 제압을 예고했다. 2. 10대 유망주의 노예 계약 이란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추악한 이면 공개됐다. 영국의 한 탐사보도 기관이 첼시 전 구단주인 러시아 부호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추악한 행적을 공개해 화제다. 적어도 21명이 축구 꿈나무들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구속한 뒤 돈을 챙기고 승부조작 의심 가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포착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자 단체인 탐사보도조합 TVIJ는 지난 18일 한국 시간 심층 조사 끝에 해당 소식을 발굴했고 전해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보도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는 제3자 소유권, 서드파티 오너십 TPO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유망주들을 포섭했다.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은 각 구단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 반면 TPO 방식은 선수의 경제적 권리를 일부 또는 모두 인수한 인물이나 단체가 선수에게 투자하는 방식이다. 선수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당 선수가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할 때 수익을 낸다. 정리하자면 선수를 지분으로 쪼개 마치 주식 상품처럼 사고 파는 형태인 셈이다. 이러한 TPO 방식의 계약은 지난 2015년 스포츠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투자자들이 선수 개인 커리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으로 개정됐다. TVIJ는 아브라모비치 행각은 2015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불법적인 활동은 아니었다. 면서도 TPO 방식으로 영입한 유망주 수가 매우 많다는 점, 축구 유망주들 미래를 앗아갔다는 점을 들어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아브라모비치가 행한 TPO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2011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레스턴 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슈퍼 에이전트로 이름값을 높인 이스라엘 출신 피니 자하비가 유망주를 물어오는 방식으로 TPO 계약을 체결했다. 자하비가 유망주를 섭외하면 선수는 레스턴 홀딩스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레스턴은 선수 한 명당 1,000만 유로, 약 141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해당 선수가 이적하면 그 수익을 자하비와 나눠 가졌다. 이러한 방식은 TVIJ 위 조사에 임한 슬로베니아의 유망주 출신 에미르 다우토비치에게도 적용됐다. 2012년 계약 당시 만 17세였던 다우토비치는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에서 가진 입단 테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몇 달 뒤 자하비가 찾아와 하룻밤 사이에 첼시로 보내주겠다 며 접근한 뒤 선수를 꿰어내 레스턴과 계약을 맺게 했다. 그러나 다우토비치가 첼시로 가는 일은 없었다. 레스턴은 다우토비치에게 100만 유로, 약 14억 원, 위헐값으로 그의 모든 경제권을 매입한 뒤 노예 계약을 맺었다. 보도에 따르면 다우토비치를 비롯한 선수들은 모두 연간 5만 유로, 약 7천만 원, 위 연봉만을 받았으며 이는 같은 나이대 유망주 급여보다 훨씬 낮은 대우였다. 또한 경제권도 빼앗겨 자유로이 이적할 수도 없었다. 결국 다우토비치는 선수 시절 재능을 썩히다가 실패해 현재는 오스트리아 4부 리그의 SV 틸미츠에서 뛰고 있고 부업으로는 냉동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브라모비치와 자하비가 주로 수익을 낸 구조는 바로 특정 구단의 유망한 선수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선수가 이적하면서 발생한 이적료를 비롯한 수익을 모조리 회사가 챙기고 선수들은 정해진 연봉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적 결정권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모비치의 계획은 수월했다. TVIJ에 따르면 해당 구단은 바로 키프로스에 위치한 아폴론 리마솔이다. 해당 구단은 자하비가 일부 소유하고 있는 구단이다. 이러한 이적 방식의 피해를 본 또 다른 유망주는 카메룬 국적의 파브리스 올링가다. 그는 2012년 16세 나이로 라리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한 재능 있는 선수였다. 2013년 올링가 또한 유럽 최고의 무대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자하비 미끼를 물어 레스턴의 노예가 됐다. 2014년 올링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속팀 말라가를 떠나 리마솔에 합류했다. 올링가 등 레스턴 소속 선수 중 6이 이러한 방식으로 리마솔에 합류했고 그중 단 한 명이 리마솔에서 경기를 소화하게 됐다. 올링가는 안타깝게도 리마솔에서 뛰지 못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TVIJ는 리마솔로의 합류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제정한 규정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FIFA가 내걸은 선수 이적 규약 18조에 따르면 구단과 구단의 계약에서 제3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레스터는 구단이 아니므로 말라가와 리마솔 간의 거래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면 레스턴이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게다가 지난 2017년엔 와퍼드 첼시 경기에서 레스턴이 50% 경제권을 매입한 와퍼드의 유망주 안드레 카릴로가 투입되기도 했다. 당시 경기서 1에서 2로 뒤지고 있던 첼시는 카릴로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자 해당 경기를 뒤집어 4에서 2로 역전승을 거뒀다. 해당 선수는 2011년 레스턴에게 매입돼 2019년까지도 레스턴의 자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던 선수였다. 첼시 구단주가 사실상 지분을 소유한 선수가 첼시 상대팀 경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승부 조작 논란까지도 번질 수 있는 게 TPO 방식이지만 선수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다. TVIJ는 카릴로는 상대팀으로 만난 첼시의 구단주 아브라모비치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미르 다우토비치 또한 TVIJ 위 탐사보도서 아브라모비치와의 연관성을 전하자 내가 아브라모비치를 위해 뛰었다고? 맹세코 난 모르는 일이다. 정말 당황스럽다. 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구단들 또한 모르쇠로 일관했다. 와퍼드는 레스턴이 카리로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고 전했고 리마솔은 TVIJ 위 응답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첼시 또한 과거 구단주의 행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팬들은 현대판 노예매매라며 붕괴하고 있다. 어린 축구 선수들을 달콤한 유럽 무대로의 진출로 유인한 뒤 불공정 계약으로 돈을 벌다가 계약이 끝나면 내치는 것이 마치 노예매매라는 이야기다.